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일 깊은 밤입니다. 10시 40분을 넘었네요.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히 마음을 뺏기다 보니 이제사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12월 15일 수요일 흐림 잔뜩 흐림 비나 눈이 올라나 그랬으면 좋겠다. 김용택 작가의 교단일기. 날씨도 아주 자기 생각까지도 막 집어넣었어요. 김용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올라온 시사랑이라는 분의 글을 여기 옮긴다. 연주 이야기라는 주제에 선생님, 봄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날 체육 전담 시간이라 혼자 있는 교실에 조그맣고 예쁘장한 목소리가 찾아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귀여운 유치원생이 교실 문을 살며시 열며 나를 보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언니는요? 약간은 타 도시의 억양이 섞인 미처 애기티를 벗지 못한 목소리였다. 내가 누구 동생이니? 저요, 우리 언니야 동생인데요. 학년초라 우리 반 아이들 동생들까지 알 리가 없는 나는 꼬마가 벌써 몇 번째 외치는 우리 언니야가 우리 반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아야 했다. 알고 보니 우리 반의 연주 동생인 우민주였다. 유치원 수업을 마친 민주는 제 언니가 체육 수업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릴 양이었고 그때까지 내가 자기랑 놀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밀려있는 학년초 업무를 제쳐두고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민주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위로 4학년인 연주 언니와 3학년인 민수 오빠가 있고 또 밑으로 아직 아가야인 동생 지우가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엄마가 집을 나가 없었고 아버진 가끔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민주는 그 뒤에도 종종 우리 교실에 와서 우리 언니야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것이 점심시간이든 청소시간이든 상관없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가 우리 언니야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우리 반 연주가 점심시간에 어디서 놀고 있는지 청소구역이 어딘지 방과 후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지전능하게 알고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책임감에 시달리고는 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네 남매의 맞이인 연주는 교실 청소나 기타 여러 가지 일에서 손맵시가 좋았다. 대체로 늘 명랑했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어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양보심도 많았다. 나는 연주의 상황을 애티시 여겨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민주의 담임선생님과 가끔씩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민주 선생님께서는 민주가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출발하는 학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지만 더러 자주 학교 버스를 일부러 안 타고 오후 내내 학교 안팎을 혼자 돌아다녀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는 밭에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혼자 있어야 하니 심심한 것이 싫은 모양이었다. 한 번은 3학년 민수가 몸이 아파 결석을 했는데 하루 종일 막내 동생 지우와 집에 있다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지우를 데리고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까지 놀러 왔던 적도 있으니 아이들에게 무료함이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날 지우가 신발을 잃어버려 민수가 사색이 되어 친구들과 동생 신발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나는 어린 지우를 안고 있었는데 지우는 내가 주는 빅파이 등을 꼬박꼬박 받아 먹으며 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정말 놀라웠다. 가정방문 때 연준의 집을 가봐서 알지만 연준의 집은 차로 가면 10분도 채 안 걸릴 거리여도 어린아이 걸음으로는 2시간은 좋게 걸릴 터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간 나는 연주에게 특별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었다. 시후에 잃어버린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만류로 그러지도 못했고 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는 연주에게 예쁜 머리핀 한 쌍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도 쉽지 않았다. 물론 나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 크겠지만 무턱대고 쉽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었다. 얼마 전 우리 반 아이에게 내가 끼기에는 터무니없이 귀여운 장갑 한 켤레를 주면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른다. 다행히 아이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고 그걸 학교에 끼고 와서 다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준 거라고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절대로 학교에 끼고 오지 않는 것이 나로서는 서글프기도 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얼마 전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주말이었다. 토요일 오전 일과가 끝나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섰을 때였다. 퇴근을 하려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빠끔히 열리면서 얘의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우리 언니야는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키만한 우산을 들고서 민주는 불안한 얼굴로 묻고 있었다. 이미 학교 버스는 출발한 지 1시간이 넘었고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없는 시각에 아직도 민주가 학교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지금까지 어디서 무얼 했느냐며 언니야도 학교 버스 타고 벌써 집에 가고 없다고 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아이의 눈에서는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친구 집에서 놀다가요. 언니야보다 조금 일찍 마친 민주는 평소 같으면 얌전히 먼저 학교 버스를 타고 언니야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지만 그날 놀다 가라는 친구 말에 솔깃하여 친구 집에서 놀다가 이제야 제 언니를 찾아서 도로 학교에 온 모양이었다. 민주야, 버스 타고 집에 갈 줄 아니? 안다고 하면 버스 차비를 쥐어주고 마을버스라도 태워보낼 양으로 물어보니 민주는 모른다며 더욱 불안하고 서럽게 울었다. 나는 난감했다. 저 아이를 이 비도 오는데 걸어서 집까지 가게 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교실 문을 닫고 민주와 함께 학교를 나섰다. 마침 남편이 퇴근하여 우리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간단히 자초지종을 말하고 민주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가자고 했다. 그간 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내 남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남편은 기꺼이 민주를 태우고 국도를 벗어나 초동 쪽으로 방향을 틀며 아이가 추울까봐 히터를 높였다. 민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얌전한 아이가 되어 뒷좌석에 우두가니 앉아 있었다. 그런 민주가 귀여워 야단도 칠 수 없었지만 이참에 민주가 학교 버스를 타지 않는 버릇을 고쳐주려고 짐짓 엄하게 말했다. 민주가 학교 버스 잘 타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 이번 일은 민주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 민주 이제 꼭꼭 학교 버스 탈 거지? 방과 후 1시간이 훌쩍 넘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계실 민주 할머니를 위해 가는 중에 전화를 드렸다. 안 그래도 연주, 민수는 모두 왔는데 민주가 오지 않아 대단히 걱정하고 있던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서 신당 부락으로 들어서려고 할 무렵 비 오는 아스팔트 길가를 위험하게 걸어오는 아이 2명을 지나쳤다. 이상한 예감에 잠깐 차를 멈추고 아이들을 세워 불러보니 연주와 민수가 동생 민주를 찾아 학교까지 걸어가고 있는 참이었다. 둘이서 나란히 우산을 쓰고 빗길을 걸어 동생을 찾아 나선 모습. 동생을 두고 왔다고 할머니한테 이미 야단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동생에 대한 걱정 탓인지 남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때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손녀 걱정에 위엔 놈 2명을 보내며
찾아오라고 했을 할머니 마음과 이 비 오는데 동생 찾으러 나선 두 아이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니 아파왔다. 이미 남매가 집에서 걸어온 길만 해도 1km 가까이 됨직했다. 연주 민수를 민주 곁에 나란히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지금쯤 민주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있겠다. 그지? 야, 정말 감동이네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김용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올라온 시사랑이라는 분의 글을 여기다가 지금 김용택 시인이 자기 교단일기에다 쓴 건데 연주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쓴 그 선생님도 참 따뜻한 분이고 김용택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인생은 살아봄직합니다.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든 일, 내일도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정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는 헤쳐나갈 기운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을 평안히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제 새해인데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2025년에 그 새하얀 달력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고요. 기록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날그날의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거기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고 후대에게 지혜서로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삶의 어떤 방향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남겨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